안녕하세요, 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바이로 오게 된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사실 무스펙이죠. 토익도 뭐 예전에 본 거 하나고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화공기사 뭐 전공 관련된 자격증도 하나도 없고, 근데 어떻게 외국 기업이죠. 외국 기업 완전히. 왜냐면 한국 사람이 아예 없으니까. 저 혼자 한국인입니다. 외국 기업에 혼자 이렇게 일하게 됐을까, 그 비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물론 운이 좋았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저를 뽑았던 리드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해준 말이에요. 한 1년 지나서 해주더라고요, 이 말을. 뭐였냐면, 처음에 이제 약간 저를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테스트를 했던 거죠. 한번. 그때 한국에 있었고 저는 두바이 일을 도와주는데 이메일로 도와줬었어요. 뭐 두바이에서 뭐 이런 거 계산해서 보내라 하면은 계산해서 보내고, 이렇게 한국에서 이메일로 도와주고 있었는데,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한번 두바이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무슨 일이냐 하니까는, 만나서 설명하면은 더 일의 효율도 올릴 수 있고 한번 보는 게 나을 것 같다 해서 이제 갔는데, 지금 이제 말하는 거 들어보면은 이제 한번 저를 완전히 계약하기 전에 한번 보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프로세스 리드 엔지니어는 저를 이제 뽑고 싶었다고 해요. 근데 그 윗 매니지먼트에서 반대가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제 그 계약 금액이 너무 높았던 거예요. 제 첫 번째로는 계약 금액이 너무 높았고, 그리고 저랑 비슷한 레벨의 인도 엔지니어를 뽑자, 이제 두바이 매니지먼트에서는 인도 엔지니어를 뽑자, 왜 우리가 굳이 한국에서 돈 많이 줘가면서 실력도 뭐 그렇게 뛰어난지 모르는 상황에서 왜 이 사람을 뽑아야 되냐라고 극심하게 반대를 했답니다. 그 한 달 동안 이메일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 어떤 기술이 있는지를 다 맛보기로만 보여줬습니다. 다는 안 보여줬죠. 왜냐면 그건 제 기술이니까. 그래서 프로세스 리드 엔지니어는 그걸 캐치한 거죠. 이 녀석이 기술이 있는 놈이다 라고 해서 저를 이제 다른 몸값이 싼 인도 엔지니어를 제치고 저를 뽑았던 이유였다라고 얼마 전에 들었어요, 그 얘기를. 어쨌든 비결을 얘기하자면 기술입니다. 첫 번째는 기술이에요. 뭐 이 얘기는 다음에 하겠지만, 이 기술은 저도 외국인 엔지니어한테 배운 겁니다. 외국인 엔지니어한테 배웠고, 그 참 이 엔지니어라는 직종이 기술직이에요, 기술직. 만약에 자신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데 기술직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기술이 없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기술을 저는 얻기 위해서 정말 뭐 예전에 보면은 기능공들 뭐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장인들 막 그 스승 밑에서 막 허드렛 일 하고 막 그랬다고 하잖아요. 저도 정말 그렇게 이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허드렛 일을 했다면 했고, 정말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자존심 상한 얘기도 많이 들어가면서 그 외국인 엔지니어한테 자세를 보이면서 배울 자세가 되어 있다라는 자세를 보이고 한 1년 뒤에부터 알려줬던 것 같아요. 그 전에 그 외국인, 저를 가르쳐줬던 외국인 엔지니어가 다른 인도 엔지니어도 있었거든요, 같이 일하는. 근데 인도 엔지니어들한테는 안 가르쳐줬어요, 이 기술을. 아예 일도 안 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인도 엔지니어들은 일단 모르겠어요. 그게 약간 문화적으로 그런 게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인도 엔지니어들은 그 기술력 가지고 있는 리드 엔지니어를 스승님처럼 좀 대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 한국 문화에서처럼 정말 딱 스승님이다 생각하고 스승님처럼 모셨거든요. 마음가짐부터 말, 행동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스승님처럼 모셨기 때문에 1년 뒤에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가르쳐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어쨌든 첫 번째는 기술입니다. 기술. 이 기술이라고 하면은, 그 엔지니어 분이 저한테 말씀을 했는데, 한국에는 이 기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을 거다라고 딱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한국에서 아직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지 못했어요. 보지도 못했고,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회사도 보지 못했고, 한국에서는. 어쨌든 그런 기술을 가지게 되었고요. 첫 번째 이유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두바이 오피스에 어필을 했고, 그게 첫 번째 이유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노가다입니다. 노가다를 했어요. 제가 예를 들면 뭐 현장에 가가지고, 보통 이제 엔지니어라고 하면은 나 엔지니어야 하고서 뒷짐지고 있습니다. 뒷짐지고 이렇게 지시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설치하시고요, 이건 이렇게 하시고요 하면, 이제 현장직 근로자들 있잖아요. 일용직, 뭐 한국으로 말하면 뭐 현장직 사람들이 뭐 파이프 자르거나 볼트 조이거나 뭐 이런 일 있잖아요. 그런 일들은 엔지니어들은 안 합니다. 한국 엔지니어도 그렇고 외국 엔지니어들도 별로 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근데 저는 정말 현장 일용직처럼 일을 했어요. 잠깐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은 정말 일부분이고, 정말 제가 정말 엔지니어는 이런 걸 왜 해? 라는 말까지 들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야, 네가 이런 걸 왜 하냐? 네가 뭐 현장직이야? 할 정도로 제가 다 가스켓 같은 거 갈아 끼고 뭐 볼트 같은 거 다 조이고 하면서 다 제가 했습니다. 왜냐면 같이 할 때 저도 같이 하겠다고 하면서 같이 도와주고 직접 하고 했는데, 이러한 경험이 지금 두바이에 와가지고 지금 리드 프로세스 엔지니어도 저한테 거기에 대해서는 터치를 못해요. 왜? 이게 큰 차이거든요. 이거를 직접 해본 사람이랑 안 하고 그냥 두만만 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한 사람이랑은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 경험에 있어서는 이런 저한테 대적할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두바이에서도 20년 경력이 있다는 사람들도 현장 그런 일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하려고도 안 했고. 그러니까 제가 뭐 경험이 있어봤자 그 사람보다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람은 20년이 됐고 저는 고작해야 지금 한 9년, 10년인데 현장 경험에 있어서 저한테 코멘트를 못해요. 왜냐면 제가 그러다 해봤어. 내가 직접 해봤어. 그리고 사진도 보여주고요. 내가 직접 해봤다니까. 이거 하루 만에 못해. 근데 이제 엔지니어들은 야, 이거 뭐 하루 만에 이렇게 뭐 볼트 조이고 해가지고 할 수 있어 하는데, 직접 해보면 못하거든요. 왜? 내가 해봤으니까. 이런 거에서 이제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뭐 설계적으로 경험이 많다고 해도 현장 경험이 없이는 저한테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노가다 경험이 두 번째 비결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멀티플레이어. 저는 이제 화학공학을 전공해가지고 이제 프로세스 엔지니어지만은 이것저것 관심이 많다고 해야 되나? 그냥 저는 그런 플레이를 되게 싫어했어요. 그냥 EPC에서 많이 쓰는 플레이인데 우리 스콥이 아니라 이거예요. 뭐 전기가 좀 나왔다. 이거 우리 스콥 아니야. 전기 스콥이야. 전기 엔지니어가 해야 돼. EPC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이메일로 보내요. 이거는 화학공학 스콥이 아닙니다. 전기로 이메일을 포워딩 시키고. 그리고 또 뭐가 와요. 이거는 기계 스펙이지, 기계 스콥이지 화학공학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 이게 돌고 돌거든요. 그럼 기계에서는 이거는 우리 스콥이 아닌데 하고 또 돌려요. 그럼 빙빙 도는 거예요. 그런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그 어떤 부서 이기주의가 제가 대기업에 염증을 느꼈던 하나의 이유였기도 했고, 그래서 중소기업 가서는 그냥 만약에 기계 때문에 뭔가 일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기계팀에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뭐가 문제고 왜 이게 안 되는지를 그냥 공부를 했어요. 공부하고 배워서 그거를 일일이 이제 노트에 적고, 이런 이유가 있으면 기계적인 뭐 때문에 뭐가 문제고 어떻게 해결했다라는 걸 또 공부했고, 또 전기도 뭐 케이블이 있고 뭐 디지털 시그널, 아날로그 시그널 이런 거 보면 이제 안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직접 그 팀 엔지니어한테 가가지고 뭐가 문제냐, 이런 게 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뭐가 안 되고 뭐가 문제냐 하는 거를 좀 약간 멀티플레이어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다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저한테 이메일이 오면은 그냥 제가 아는 선에서는 기계가 됐든 전기가 됐든 간에 다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얕은 지식이자마는 좀 익혔어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멀티플레이어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엔지니어한테 갔으면은 이거 이메일을 거쳐서 해결할 것을 저한테 오면은 그냥 제가 알아서 따다닥 해서 해결을 했으니까 좀 빨리 해결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 오면은 좀 해결이 좀 빠르다라는 좀 인식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두바이에서도 어 저는 약간 멀티플레이어다라고 이렇게 인식이 생겼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저를 두바이에서 그래도 1년 동안, 원래 여기 두바이는 일 잘 못하고 자기 퍼포먼스를 인증을 못하면 과감없이 잘라버리거든요. 근데도 1년 동안 버티고 있는 거 보면은, 그리고 휴가까지 받아서 한창 바쁠 때 어떻게 휴가를 냅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냥 휴가를 내고 호텔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인정을 받고 하니까 이렇게 휴가까지 준 거겠죠. 그래서 저의 비결은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기술, 그리고 현장 경험, 노가다, 그리고 멀티플레이어. 화학공학이 아니라 전기공학, 그리고 기계공학. 지금도 잘 모르는데 기계공학 공부, 스트레스 공부도 하고, 뭐 전기 쪽으로 V는 IR로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케이블, 뭐왜 정션 박스, 아날로그 시그널과 뭐 디지털 시그널 정션 박스를 나눠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는 기본이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제하에 여러 분야를 섭렵하면은 자기 몸값을 올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경쟁자들 사이에서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믿고 지금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비결이라고 한다면 무스펙에 정말 한국인 하나도 없는 회사에 와서 뭔가 일을 하고 있다면은 그것이 비결이 아닌가. 왜냐면 한국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뭐 카이스트, 뭐 난다긴다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완전 외국 기업의 한국 엔지니어를 플랜트 엔지니어링에서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뭐 벤더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요. EPC에는 뭐 있을 수 있겠지만은 벤더 쪽, 이런 기술, 완전히 기술 집약된 패키지 쪽은 없지 않나. 그래서 저는 요 세 가지 이유를 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자기 몸값을 높이면서 일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